이미 브랜드 백과사전으로 제작된 브랜드들 중 일부에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하여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브랜드의 역사라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다듬었고, 책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사파도 직접 그려 넣어서 편안하게 읽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 젤리곰 하나로 세계 최대 젤리 브랜드가 된 곳이 있습니다. 처음 이 젤리곰이 만들어진 지도 어느덧 100년이나 되었습니다. 바로 구미 젤리의 대명사 하리보입니다. 독일 제국의 마지막 황제 비렐름 2세는 하리보가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든 최고의 제품이라고 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하리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93년 4월 3일) 독일 본에 있는 프리스트로프에 사는 피터 리겔과 아그네스 리겔 부부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한스 리겔 시니어. 훗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젤리 하리보를 만든 인물입니다. 한스의 아버지 피터는 건축가였는데, 한스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한스에게 건축 도면을 그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한스는 본의 남동쪽 고데스베르크에 있는 클로우트겐 운트마이어 감초 공장에 들어가서 사탕 만드는 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는 한스가 건축가가 되길 원했지만 5년 동안 사탕 공장에서 일하며 견습 과정을 마친 한스는 결국 제과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913년경 한스는 노이스의 사탕 공장에서 숙련공 과정을 시작했고, 1년 정도 근무한 뒤 독일 오스나비르크에 있는 제과 공장으로 이직하여 제과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한스에게 입영 통지서가 도착했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1918년 4년간의 전쟁 끝에 결국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스는 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당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약간의 청력 상실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스는 제과일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본업에 서둘러 복귀했습니다. 오버하우젠에 있던 제과 공장에서 잠시 일한 한스는 본 캐세니에 있는 하이넨이라는 제과 공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이후 이곳에서 몇 개월간 캔디 메이커로 일하던 한스는 하이넨에 투자하여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이넨 제과 공장의 이름은 하이넨 운트 리겔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한스는 본인만의 제과 공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 12월 13일 그는 본 캐세니에 있는 집 하나를 매입하여 집 뒷마당에 있던 작은 세탁실에 자신만의 사탕 생산을 위한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리보입니다. 하리보는 자신의 이름인 한스 리겔과 도시 이름인 본에서 철자를 따와 만든 이름입니다. 비록 작은 세탁실이었지만 한스는 설탕 한 자루, 석판, 의자, 화덕, 구리솥, 롤러를 하나씩 구비하여 사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21년 한스가 게르트루드 비안든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서 게르트루드는 하리보의 첫 직원으로 들어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스는 달콤한 사탕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고, 게르트루드는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나가 판매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사탕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스는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그는 1800년대 독일 축제에서 인기를 끌었던 춤추는 곰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1922년 한스는 춤추는 곰에서 영감을 받아 젤라틴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사탕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탄즈베렌이었습니다. 탄즈베렌은 우리말로 춤추는 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 수많은 아이들이 탄즈베렌과 사랑에 빠졌던 겁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탄즈베렌을 배달하던 한스의 아내 게르트루드는 점차 배달량이 늘어남에 따라 1923년부터는 플랜카드를 매단 사업용 차량을 인수하여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강제 퇴위당하여 네덜란드로 망명한 독일 제국의 마지막 황제 비렐름 2세는 탄즈베렌을 가르켜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든 최고의 제품이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1923년 한스와 게르트루드 사이에 첫째 아들 한스 리겔 주니어가 태어나고, 이어서 1924년에 딸 아니타, 1926년에 둘째 아들 폴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1925년 한스는 리코리스, 우리말로 감초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제품은 하리보 로고가 찍힌 리코리스 스틱이었는데, 이후 동그랗게 말린 리코리스 휠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한스는 까만 탄즈베렌인 슈바르츠 베어도 출시했습니다. 하리보에서 출시한 제품들은 저마다 큰 인기를 얻었고, 덕분에 넓은 땅을 매입하여 새로운 생산시설과 저장시설을 지으며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리보는 1930년에는 직원 160명, 1933년에는 40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하리보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하리보 마흐트 킨더 프로, 우리말로 하리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명 하리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것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나치 독일이 거의 모든 공장에 탱크 제조를 의무화함에 따라 하리보의 사탕 제조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원료 공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리보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 나치 독일이 연합국에 밀리면서 한스와 두 아들인 한스 주니어와 폴은 연합국의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결국 1945년 3월 31일 한스는 52살의 나이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게르트루드는 남편 한스를 대신하여 하리보의 경영을 맡게 됩니다. 400명에 달하던 직원 수는 30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다행히 본에 있던 생산 공장은 피해가 적어서 다시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46년 두 아들 한스 주니어와 폴이 수용소에서 풀려나 돌아오면서 어머니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해 배우며 인계받았습니다. 한스 주니어가 마케팅과 판매를 포함한 상업적 측면을 감독했고, 폴이 제품 생산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리보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 직후에는 원료 부족으로 생산 자체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점차 하리보의 사탕 생산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1950년에는 직원 수가 무려 1000명에 이를 정도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심지어 1957년에는 아버지 한스릭의 시니어가 초등학교 졸업 후 입사했던 클로우트겐 운투마이어를 인수하는 등 주변 사탕 제조회사들을 인수하며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1960년 하리보는 탄즈베렌의 차기작이자 하리보의 전설적인 제품이 되는 골드베렌을 출시했습니다. 골드베렌은 탄즈베렌과 비교하여 좀 더 귀여운 모양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하는데, 처음 디자인된 골드베렌의 디자인을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안타깝게도 포장 디자인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하리보는 어린이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한스 주니어와 폴은 기존 슬로건인 하리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든다에 그리고 성인들도 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하리보의 타겟층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후 1967년 하리보 골드베렌은 독일 특허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등록 상표로 인정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78년 골드베렌의 디자인은 또 한 번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길게 뻗어나왔던 곰의 네 발을 짧게 하여 지금의 작고 세련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골드베렌이 지금의 모습을 갖춰가는 사이 하리보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곳곳에 있는 사탕 제조회사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갔고 1982년에 이르러 미국 대륙에 상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6년에는 유럽에서 꽤 인기 있는 마오암이라는 사탕을 제조하던 에드문트 민스터를 인수했는데, 이곳을 인수한 덕분에 초현대식 시설로 회사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89년 빨간 나비 넥타이를 맨 마스코트 골드베렌이 하리보 골드베렌의 포장에 디자인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코트 골드베렌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하리보는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전 세계 10개국 16개 공장에서 7천여 명의 직원들에 의해 1000여 종이 넘는 구미젤리 제품이 생산되어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미국 시장 구미젤리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이후 매해 구미젤리 부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리보는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집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하리보와 독일에서 생산되는 하리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빨간색이 산딸기 맛, 주황색이 오렌지 맛, 초록색이 딸기 맛, 흰색은 파인애플 맛, 노란색은 레몬 맛이 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연한 빨간색이 추가되어 딸기 맛을 내며 초록색은 사과 맛이 납니다. 질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독일산이 좀 더 단단한 반면 미국산은 훨씬 부드러워 씹기 쉽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리보는 무려 1000여 종이 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25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25위는 피코발라. 약간 푸석한 식감의 캐러멜을 단단한 식감의 젤리가 감싸고 있는 제품입니다. 24위는 공룡 모양의 하리보 디노사우루스. 23위는 개구리 모양의 배 부분이 복숭아 맛의 흰색으로 덮여진 하리보 프로그입니다. 22위는 진짜 산딸기처럼 만들어진 하리보 베리스. 21위는 마치 스파게티와 같이 구미젤리를 길쭉한 면발처럼 만든 하리보 사우어 슈게트입니다. 참고로 사우어라는 단어가 붙으면 상큼한 맛을 내는 가루가 덮여 있습니다. 20위는 하리보 해피체리스. 19위는 스머프 같은 파란색 몸통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맛의 차이를 두었으며 사우어 가루로 덮여진 하리보 사우어 스머프. 18위는 여기에 사우어가 빠진 그냥 하리보 스머프입니다. 17위는 앞서 나온 프로그와 달리 흰색 부분이 마시멜로우로 되어 있으며 빨강, 노랑, 초록색 개구리로 구성된 하리보 미니 레인보우 프로그입니다. 16위는 하리보 슈레켄. 리코리스 휠과 같이 동그랗게 말려있는 모양인데 콜라맛, 사과맛, 오렌지맛, 레몬맛, 딸기맛 이렇게 5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위는 방울뱀을 뜻하는 하리보 레틀 스네이크. 14위는 하리보 알파벳 레터. 13위는 사우어 가루가 뿌려진 탄산콜라 맛의 하리보 피지콜라입니다. 12위는 하리보 크라운피쉬. 11위는 하리보 해피콜라. 10위는 하리보 프루트 샐러드입니다. 9위는 하리보 컬러라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하리보가 랜덤으로 섞여 있는 제품인데 리코리스 샌드위치 딸기맛, 캐러멜 맛 리코리스, 초콜릿 맛 리코리스, 오렌지 코코넛 맛 리코리스, 코코넛 맛 리코리스, 코코넛 3단 리코리스 샌드위치 등 주로 리코리스를 다양한 종류의 캐러멜이 덮고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8위는 신맛의 뱀과 단맛의 뱀이 한 쌍으로 묶여있는 하리보 트윈 스네이크. 7위는 신맛의 곰과 단맛의 곰이 한 쌍으로 묶여있는 하리보 바르헨 파르헨. 6위는 하리보 사우오 골드베어. 5위는 복숭아 맛의 하리보 피치. 4위는 스테디셀러인 하리보 골드베어입니다. 3위는 감자튀김과 같이 사각 스틱 모양의 사우오 가루가 뿌려진 하리보 사우오 폼스입니다. 2위는 생강맛과 레몬 맛의 조화로 만들어진 하리보 진저 레몬. 그리고 대망의 1위는 하리보 그레이프 프루트입니다. 자몽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보이는 조각 피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연노랑 연분홍색의 하리보에 사우오 가루가 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이상 하리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